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2년 상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20점이 이제 배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이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주어진 대로 이제 자료를 입력하는 그 문제고요. 2번 문제가 이제 우리 셀서식 문제가 나오고 3번 문제가 이제 고급 필터 문제가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3문제가 이제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됐어요. 그때 이제 배점이 20점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자고요. 우리 1번 문제는 보니까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요건 그냥 자료를 우리가 주어진 대로 그냥 입력만 해주면 되죠. 요게 이제 배점이 5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엑셀로 갔을 때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보게 되면 A의 1번 셀의 10월 축제 현황하고 요 제목은 이제 써 있어요. 써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F의 9번 셀까지 우리가 요 데이터만 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입력할 때 얘랑 이제 똑같이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한글을 쓸 때는 띄어쓰기 같은 거 이제 조심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입력할 때는 우리가 이제 대소문자 잘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때 내가 이제 중간에 이제 한 글자를 이제 빼먹고 쓰거나 아니면 잘못 쓰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해서 오타가 됐든 탈작을 했든 그런 거 생기지 않게 조심해서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시작일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시작일은 우리가 이제 날짜 형식으로 이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 써져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해서 10 입력하고 월이라는 글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죠. 해서 한 칸 띄고 01하고 한글로 이제 1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시작일을 전부 다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숫자 같은 거 입력할 때도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입력할 때는 지금처럼 한글 썼다가 영어 썼다가 한글 썼다가 숫자하고 한글 썼다가 숫자 쓰고 그 다음 줄 내려가서 또 입력하고 또 입력하고 그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제목을 먼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쫙 입력합니다. 입력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데이터를 딱 입력하고 나면 지금 이곳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금 요 칸으로 이제 이동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영어로 자판 상태를 바꾸고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쭉쭉쭉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 요 첫 번째 데이터 요 데이터 이제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금 요 자리로 오겠죠. 그러면 여기 써져 있는 위원장들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데이터를 쭉쭉쭉 입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의 이제 이름을 입력해 주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쭉쭉쭉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 10월 1일 요거 이제 입력했으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숫자를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면서 쭉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데이터까지 다 입력했으면 그때 이제 키보드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이제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쭉쭉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한글은 한글끼리, 영어는 영어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그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입력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물론 빨리 입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타가 됐든 탈자가 됐든 대소문자 같은 것들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우리가 이제 주어진 점수 5점을 전부 다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요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을 열어서 직접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하래요. 해서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해라. 각 2점이다.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 1, 2, 3, 4, 5번.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럼 요 2번 문제도 배점이 총 10점이라는 그 얘기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F의 1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그 영역이 우리 요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래요. 그리고 글꼴은 이제 굴림으로 그렇게 이제 수정하고 크기는 이제 18포인트다.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이제 굵게 해라. 그리고 행 높이를 25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해당 영역을 먼저 범위 먼저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F의 1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래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여기서 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꼴 모양하고 이제 크기 그리고 글꼴 스타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수정을 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꼴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바꿔주고 굵게 해라 그럼 굵게는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범위를 먼저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글꼴은 굴림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쭉쭉 내려가서 이제 굴림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자 크기는 이제 18포인트로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18포인트로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해라 그랬으니까 굵게 요 아이콘을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때 이제 행의 높이를 25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우리가 요 행 번호에서 요 행 번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행 높이로 들어간 다음에 높이를 25하고 이렇게 이제 직접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C의 4번부터 C의 8번 셀이요. C의 4번부터 시작해서 C의 8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의 9번부터 C의 13번 그 영역은 그랬습니다. C의 9번부터 시작해서 C의 13번 영역이 지금 요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두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거 이제 지정해 주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영역 우리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그리고 키보드에서 이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영역을 우리가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F3번 영역은 그랬습니다.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F의 3번 영역이 지금 이 데이터들의 제목이 써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은 글꼴 스타일을 이제 굵게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고 그리고 채우기 색은 표준색, 연한 파랑 요걸로 이제 지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해당 영역을 먼저 범위 잡아야 되겠죠. 해서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F3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요. 그때 이제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채우기 색이요. 채우기 색은 우리가 요걸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 뒤에 가라고 써져 있는 거 얘는 이제 글꼴 색을 변경시키는 거죠. 우리 채우기 색이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표준색하고 이곳에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한 파랑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채우기에 들어가서 표준색에서 이제 연한 파랑이요. 연한 파랑이라는 거 이렇게 이제 색깔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면 그렇게 이제 제목이 떠요. 해서 연한 파랑이라고 그렇게 이제 제목 뜨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연한 파랑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C의 3번 셀에 그랬습니다. C의 3번 셀이다. 그러면 지금 요 셀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구분이라고 이렇게 이제 한글로 써져 있는데 이 구분을 한자로 이렇게 이제 변환시키래요. 그러면 우리가 요 C의 3번 셀을 더블 클릭해주면 커서가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구분하고 이렇게 두 글자가 있을 때 우리가 분이라는 글자 뒤에 가서 이제 우리 키보드에서 한자 키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알맞은 한자만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 알맞은 한자가 지금 요거죠. 요거. 그래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 변환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한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누르면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보니까 F의 4번부터 F의 13번 그 영역은 그러고 나왔습니다. 우리 F의 4번부터 시작해서 F의 13번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수강 요일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래요. 우리 표시 형식 중에서 뭘 이용해라?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라. 이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문자 뒤에다가 지금 여기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하고 이렇게 요일이 들어있는데 이 문자 뒤에다가 요일이라는 글자를 요거를 이제 붙이래요. 그래서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월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을 때 월요일하고 월이라는 글자 그 뒤에다가 요일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주래요.
그러면 일단 해당 영역을 먼저 범위 지정해야 되겠죠. 해서 F의 4번부터 F의 13번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요. 우리가 그때 이제 셀 서식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키보드에서 단축키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눌러주면 됩니다.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셀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우리가 표시 형식 중에서 범주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자 지정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선택하고 나면 지금처럼 지표준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우리 문자 뒤에다가 이제 유일이라는 그 글자를 이제 붙일 거예요. 모든 문자를 다 대신해 주는 게 우리 골뱅이죠. 해서 골뱅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요일하고 한글로 직접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고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 표시의 예와 같이 이렇게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문제 보니까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F의 13번 그 영역은 그랬습니다. A의 3번 그러면 A의 3번에는 수강 코드 이 제목이 들어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F의 13번이다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범위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모든 테두리를 전부 다 적용을 시키래요. 적용을 한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요걸 이제 적용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싹 다 영역 지정해 줘야 되겠죠. 해서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F의 13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하고 우리가 이제 테두리를 지정할 때는 우리가 도구 모음 중에 요거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죠. 해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여기서 이제 모든 테두리라는 거 요거 먼저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테두리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테두리까지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테두리가 정상적으로 적용이 됐는지 우리가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4번 문제 풀 때 우리 사용자 지정 표시형 지정했죠. 그때 이제 제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 작성한 게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문자를 표시하고 그 뒤에다가 요일이란 글자를 붙여주세요 라고 해서 아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작성한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2번 문제가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우리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에 이제 지상을 처리해라 5점이다 그렇게 나왔죠. 우리 기본 작업 3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이제 데이터가 더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상공 피트니스 지점별 관리 현황이라는 그 표가 있대요. 그 표에서 규모가 300 이상인 거 찾으래요. 그리고 등록 회원수가 200 이상인 그 데이터를 고급 필터라는 이 기능을 사용해서 우리 검색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조건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온 거죠. 우리 규모에도 이제 300 이상이다. 요 조건이 붙어 있고요. 등록 회원수에도 200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그때 이 조건과 규모라는 이 조건과 등록 회원수의 이제 조건에 보게 되면 중간에 이제 이면서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된다. 그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할 때는 A의 18번부터 시작해서 C의 20번 그 범위 내에 알맞게 입력하시오.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영역 찾아가 보면 A의 18번 셀이 지금 여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C의 20번이다. 그러면 요만큼이죠. 이 영역 안에다가 알아서 이제 우리가 작성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두 개의 조건이 나왔으니까 그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도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입력해도 되는 거고 이제 알아서 그렇게 이제 입력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규모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건 제목 한번 써보자고요. 자, 규모에 대해서 이제 우리 조건에 써져 있는데 규모가 얼마 이상인 거? 300 이상인 거. 해서 크거나 같다 300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등록 회원수에 대해서 붙어 있죠. 해서 등록 회원수라고 이렇게 제목 써주고 크거나 같다 200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 두 가지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300 이상이야 200 이상이야 이 두 개의 조건을 지금처럼 같은 행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 문제가 똑같이 이제 나는데 만약에 오화 조건이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300 이상이야 200 이상이야 요거를 서로 다른 행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야 이게 이제 오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AND 조건 나왔으니까 지금처럼 300 이상이냐 200 이상이냐 그거를 지금처럼 같은 행에다가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하게 되면 이건 틀린 거예요. 왜 틀렸냐? 지금 문제에서 이제 규모가 300 이상이야. 그렇게 썼죠. 그리고 등록 회원수가 200 이상이야. 그렇게 썼죠. 근데 왜 틀렸냐? 우리 제목이 달라서. 우리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표에는 그 규모라는 그 제목이 규모 가로 열고 제곱미터 가로 닫고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제목을 똑같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등록 회원수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이 이제 돼 있으니까 그냥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상에 나와 있는 이런 제목을 보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작성하지 말라고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규모는 이렇게 제곱미터라는 이 제목까지 같이 써져 있어요. 요거를 똑같이 이제 써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제곱미터 하고 그렇게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제 가로 열고 닫고까지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런 제목을 똑같이 쓸 자신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이곳에 들어있는 이 셀을 찍어보면 지금처럼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제목이 뜨죠. 요거 그대로 우리가 복사하세요. 범위 잡아서 복사해서 여기다 이제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등록 회원수도 마찬가지요. 내가 똑같이 쓸 자신이 없으면 이 제목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타나죠.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이제 붙여넣기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다 작성했으면 이제 고급 필터 이제 실행해 주면 돼요. 그때 이제 고급 필터의 결과에 복사 위치는 어디다가 해라? 동일한 시트 A의 22번 그 셀에서 시작하게 해라. A의 22번 그럼 지금 요 셀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결과값이 나오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작성할 거 다 작성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어느 셀이 됐든 상관없으니까 아무 셀이나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 찾아가게 되면 우리 고급이라고 있죠. 이 고급을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맨 위에서 물어보는 게 결과를 어디다 표시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우리는 결과를 이제 A의 22번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 거니까 우리는 다른 장소에 복사해 주세요 라고 해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목록 범위도 찍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가 싹 다 이제 범위가 정상적으로 지정이 됐는지 요거 이제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는 내가 조건 쓴 곳 있죠. 그곳을 이제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위치는 이제 A의 22번 셀이다 그랬으니까 A의 22번 셀 요거 이제 하나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 내가 작성한 이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요만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규모가 전부 다 이제 300 이상이죠. 그리고 등록 회원수는 전부 다 이제 200 이상이 맞습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데이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건이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데이터 필터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3번 문제까지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3번까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기존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랑 크게 별다른 거 없이 비슷한 유형으로 똑같이 이제 출제가 됐어요.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됐으니까 이 정도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고 잘 안 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는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